어머니, 여기 공기 정말 좋죠? 요양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려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에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잘 지내세요, 어머니. 아들 이준호는 비웃음을 띤 얼굴로 차 문을 닫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검은색 SUV가 천천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 한지연은 창밖도 보지 않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폐가 마당에 홀로 남겨진 70대 노인 송명희. 그녀는 무너진 담장과 깨진 기와 사이에서 아들이 던져놓은 낡은 보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낡아빠진 몸빼바지 차림. 누가 봐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송명희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송명희는 천천히 몸빼바지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번지. 그 주소가 적힌 서류를 송명희는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을 굴러다녔습니다. 산새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송명희는 보따리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강민준. 30년간 송명희의 비밀을 지켜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호의 차는 산길을 한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끝나고 포장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이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한지연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잖아. 그 돈이면 차 바꿀 수 있어. 벤츠 사요, 이번엔. 제 친구들 다 벤츠 타던데. 이준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는 조수석 선반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호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송명희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준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송명희? 우리 어머니요? 회장님이라니 무슨 농담이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송명희 회장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번지 소재 해성빌딩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이준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해성빌딩. 30층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 600억 원 상당입니다. 이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길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께서는 30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고 15년 전 빌딩을 건설하셨습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만 5억 원입니다. 이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억? 한 달에? 네. 모든 서류가 공증되어 있습니다. 한지연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는 손으로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준호 씨, 강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0년간 이준호 씨를 시험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지, 가난해도 효도할 수 있는지, 이준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는 어머니를 산속에 유기하셨습니다. 쓰레기처럼. 아니, 그게 지금부터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첫째, 이준호 씨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동결. 둘째, 이준호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관련 모든 계약 해지. 셋째, 존속 유기죄로 고발 준비. 이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준호는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뚝. 이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지연이 휴대폰을 주워들며 물었습니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준호는 한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회장이래. 뭐요? 6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우리 엄마가. 한지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장난이죠? 이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급하게 유턴시켰습니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가야 돼.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엄마한테 가야 한다고. 차는 미친 듯이 산길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비포장도로가 나타났고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한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가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요. 엄마가 우릴 속였어. 30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부자였어. 우리보다 훨씬. 그럼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설거지하고 다녔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이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습니다. 드디어 폐가가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차가 멈췄습니다. 이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폐가는 조용했습니다. 이준호는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산새 소리만 들렸습니다. 송명희는 사라졌습니다. 이준호는 폐가 안을 뒤졌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호는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10살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준호.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금이 정확히 이준호의 얼굴 위로 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액자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이준호의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지연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머니 찾아야죠. 엄마가 나를 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도 나를 버린 거야. 이준호는 깨진 액자 조각을 주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송명이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이준호 씨 30분 안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해성빌딩으로 오십시오.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시겠답니다. 변호사님, 제발 어머니한테 30분입니다. 시간 엄수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준호는 일어났습니다. 한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울로 가야 돼. 지금요? 여기서 서울까지 2시간은 걸리는데요? 가야 돼. 엄마를 만나야 한다고. 두 사람은 폐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준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이준호의 차는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였습니다. 한지연은 안전벨트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속도 좀 줄여요. 시간이 없어. 이준호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도로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시간 10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해성빌딩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층 유리 건물.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굵은 글씨로 해성빌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게 엄마 거였어? 한지연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십니까? 송명희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이준호를 훑어봤습니다. 산에 다녀온 탓에 옷은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30층 회장실로 올라가십시오. 강민준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준호와 한지연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한지연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오빤 괜찮아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지금 그게 중요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송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폐가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이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 송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검은색 재킷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송명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나한테 자식은 없어. 송명희는 여전히 서류만 봤습니다. 용건만 말해. 이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 송명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산속에 버린 거요. 용서해 주세요. 송명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용서, 30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변하기를. 이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설거지하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했지. 낡은 옷 입는 게 부끄럽다고 했지. 송명희는 강남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지. 명절에도 안 왔지. 귀찮다고.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러다가 오늘. 송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날 산속에 버렸지. 쓰레기처럼. 송명희가 돌아섰습니다. 이준호를 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버린 게 누군지. 이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송명희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통장을 이준호에게 던졌습니다. 이준호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입출금 내역.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오는 월급. 그중 150만 원씩 빠져나가는 기록. 적요란에는 토지 매입, 건축 자금, 빌딩 유지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현재 잔액 5천만 원. 어머니, 이게 3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지. 송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 왜냐하면 너 때문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 이준호는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강남 땅을 샀어. 30년 전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 땅 위에 이 빌딩을 세웠지. 송명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넌 뭐라고 했지? 엄마가 가난해서 창피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이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전 몰랐어요. 몰랐다고? 송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엄마가 힘들지 않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돈 달라는 말뿐이었어. 송명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했어. 마지막으로 돈이 없는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송명희는 책상 위의 서류를 이준호에게 밀었습니다. 읽어봐.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산동결 통보서 계약 해지, 통보서 존속 유기죄 고발장.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보증금, 중도금 다. 송명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그것도 내 돈으로 시작한 거지. 3억 원 투자했어. 어머니, 그리고 내 거래처들, 전부 내 빌딩 입주사들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계약 다 끊어져. 이준호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30년 동안 있었어. 송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넌 그 기회를 모두 버렸어. 오늘 산속에 엄마를 버리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발장도? 네. 내일 오전에 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송명희는 이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은 오늘 죽었어. 산속에 엄마를 버린 그 순간에. 어머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민준이 이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이준호 씨 나가시죠. 이준호는 끌려나갔습니다. 한지연도 멍한 얼굴로 따라 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송명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는 압류됐고 사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됐습니다. 한지연은 이준호를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를 남기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준호는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하지만 그것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식당 설거지. 어머니가 30년간 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첫날 이준호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이 손을 찔렀습니다. 접시를 들었습니다. 씻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이 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이준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준호는 모은 돈을 들고 해성빌딩으로 갔습니다. 6개월간 모은 돈 200만 원. 30층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송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엄마처럼 설거지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송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제 인생 전부였다는 걸. 그리고 전 그걸 짓밟았어요. 이준호는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처럼 힘들게 번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송명이는 일어났습니다.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준호야, 엄마,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송명이는 이준호를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30년 만에 진짜 엄마와 아들이 됐습니다. 이준호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송명이는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회사를 배워라. 밑바닥부터 엄마가 걸어온 길처럼. 네, 엄마.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이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엄마가 바랐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